네, 스터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사장, 변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변수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데이터를 다룬다. 아무리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라도 결국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전부다. 그쵸? 예를 들어 저희가 웹사이트 같은 것을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사용자의 클릭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 출력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변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 그럼 변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 그럼 볼까요? 지금 10 플러스 20이라는 예제가 있는데, 컴퓨터는 결국 사람을 모델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하게 동작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미식을 계산하려면 결국 10, 20, 그다음에 플러스라는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며 10 플러스 20이라는 식의 의미도 그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과 20을 더한 결과인 30, 10, 20, 30을 두뇌에 기억을 한대요. 컴퓨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도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고 하네요. 결국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계산하려면 먼저 10, 20 플러스라는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요 10이라는 것과 플러스라는 것과 20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20 플러스 20이라는 요 자체 이 식 자체의 의미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가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고 이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프로그래밍을 했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메모리 설명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 35쪽 보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10 플러스 20이라는 그런 식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이제 좌변과 우변의 숫자값 여기서는 이제 10이랑 20이죠. 즉 이걸 p 연산자라고 한대요. 연산이 되는 이제 p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는 이제 연산은 이 10과 20이라는 값의 연산을 CPU에서 하고 요 10과 20 그리고 그것의 결과값이 30이겠죠. 요 30이라는 이 결과값을 이제 메모리에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변수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알아보자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림을 이제 컴퓨터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쁘게 못 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그때 요 하나를 이제 메모리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이제 컴퓨터의 데이터를 이제 기억을 한대요. 기억하는 이제 두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한 칸을 이제 메모리 셀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메모리 셀 하나의 크기는 1바이트, 즉 8비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이 메모리 셀 하나, 이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드린대요. 그렇죠? 요 한 단위, 요 셀 하나의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즉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각 셀은 이제 고유한 메모리 주소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모리의 각 셀은 각각의 메모리 주소를 가져요. 이 메모리 주소는 결국 당연히 이 메모리 공간,
위치를 말하겠죠. 이 셀이 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엄청 많은 그런 메모리 셀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건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이진수로 처리가 된대요. 모두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 그쵸? 사진이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숫자든 텍스트든 다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 컴퓨터는 0101 뭐 이렇게 다 저장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컴퓨터는 다 010101 뭐 01000111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 플러스 20을 컴퓨터에서 연산을 한다고 하면 이 메모리 셀 하나의 고유한 메모리 주소를 갖는 이 셀에 이제 10이 들어가게 되고 20이 또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고유한 주소를 갖는. 그리고 이거의 결과값인 이제 30이 또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얘도 고유한 주소를 갖겠죠.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10 플러스 20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값인 30이 이제 나올 텐데 그것도 메모리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메모리에 저장된 30의 값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고 싶어.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의 셀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30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지? 이 수많은 메모리 셀들 안에 이 수많은 메모리 셀들 안에서 이 30이 들어있는 메모리 셀을 찾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 이 메모리 주소를 결국 알고 있어야겠죠. 메모리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이 메모리 공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대요.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36쪽을 보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자의 직접적인 메모리 제어를 허용하지 않는데요. 즉 우리가 이 개발자가 직접 이 메모리 주소에 접근을 해서 이 메모리 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수많은 이 메모리 셀에서 이 메모리 주소는 임의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임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소가 어느 주소일지 미리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변수를 사용하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즉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는 기억하고 싶은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죠.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값, 이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한대요. 즉 이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확보한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그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냐? 이 변수가 왜 필요하냐? 즉 우리는 이 메모리 공간, 이 메모리 셀에 있는 이 30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는 이 30이란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 셀의 메모리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미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변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변수를 이 주소에 연결을 해서 이 변수를 호출을 하면 이 30이란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결국 이 특정한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특정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값의 위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을 변수라고 한다고 여기 써 있죠. 값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이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을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37쪽을 보면 이제 이 변수,
우리가 이 변수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값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에 주소로 치환되어 실행된대요. 결국 이 말이 이 말이죠. 이 변수라는 것이 나중에 실행될 때는 이 메모리 주소로 치환이 된대요. 그렇다는 건 결국 이 3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주소로 치환이 된다. 즉, 이 30이라는 값을 갖고 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 여기서 살펴봅시다. 지우고 바, 이거는 지금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 키워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result 10 플러스 20.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 10 플러스 20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인 30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산을 통해 생성된 값은 여기서 봤듯이 10과 20이라는 값을 이제 연산을 CPU에서 해서 30이라는 값을 가져오죠. 저 30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여기 30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고 생성하게 되고 30이라는 값을 생성하게 된 다음에 이걸 다시 가져올래요. 이 30이라는 값을 우리가 다시 쓰고 싶어. 그러면 이 30이라는 값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에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변수와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통해서 30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result가 변수죠. 이 result가 변수인데, 즉 이 변수는 이 10 플러스 20의 결과값, 즉 30이 들어있는 그 메모리 공간 그 자체이면서도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콘솔로 result를 콘솔 로그 해보면 30이 뜨죠. 즉, 이 30이라 이 30이라는 값을 기억을 했는데 그 값을 이제 result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변수에 이제 우리는 값을 30이라는 값을 여기서 저장을 했죠. 3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을 할당이라고 합니다. 이 변수에 3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것을 할당이라고 하고, 이 저장된 값을 읽어드리는 것, 즉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콘솔 로그로 이 저장된 값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죠. 이 저장된 값을 가져오는 것을 참조라고 한다. 즉 인풋하는 것이 할당이고 다시 아웃풋 가져오는 것이 참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주소로 결국 이 3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메모리 주소와 연결된 그 변수를 통해서 이 30이라는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도 당연히 명확하게 result, 결과라는 이런 명확한 이름을 사용해서 변수의 이름을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식별자는 어떤 값을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을 식별자라고 한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30이 들어있는 요 메모리 공간에 이 메모리 주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메모리 주소인지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잖아요. 즉 이거는 result라는 변수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esult라는 이 식별자를 통해서 30이 어느 메모리 공간에 있는지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그런 이제 식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자라고도 한다. 그래서 식별자 result는 값 30을 식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를 위해 식별자 result는
값 30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쪽 보면 식별자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와 매핑 관계를 맺으며 이 매핑 정보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야 한대요. 즉 매핑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result라는 변수와 이 메모리 주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별자, 이 변수 이름은 값이 저장되어 있는 이 메모리 주소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매핑, 연결된 정보 또한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9쪽에 식별자는 값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변수는 요 30이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 이 30이 들어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이 30이 들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이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30이라는 메모리 공간, 30이 들어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고 이 result라는 변수는 그래서 이 주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result를 우리가 호출하면 이 주소로 가게 되고 30이라는 값을 꺼내 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식별자라는 용어는 변수 이름에만 국한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변수, 함수, 클래스 나중에 다 배우겠죠?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의 이름은 모두 식별자래요. 그래서 식별자인 변수 이름으로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변수 값을 식별할 수 있고 그렇죠?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이 변수 값,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느 메모리 주소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거고 함수 이름으로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함수를 식별할 수 있는 거고 즉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어떤 값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은 모두 식별자라고 부른다. 즉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어떤 값, 어떤 데이터를 이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그걸 식별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별자는 네이밍 규칙을 지켜야 되며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언에 의해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식별자의 존재를 알립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result 이 부분까지가 선언문이에요. 선언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언을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식별자의 존재를 알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변수 선언. 자,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잠깐 지우고 다시 열어서 자, 변수 선언한다는 것은 변수를 생성하는 거래요.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변수 이름과 확보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연결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림으로 다시 메모리를 봅시다. 이렇게 있겠죠. 자,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대요. 우리가 아까 30이라는 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는다. 메모리 공간,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셀, 이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변수 이름이 있겠죠. 식별자, 변수 이름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과 요 확보한 메모리 공간에 메모리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를 매핑한다. 즉 연결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게 준비를 한대요. 즉 변수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그 값이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와 변수를 연결해서 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선을 선언할 때는 varet const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let const 키워드에 대해서는 알아보겠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되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예시 코드를 보면 바 스코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대요. 자, 바 키워드는 이제 변수 이름으로 뒤에 오는 변수 이름으로 이 스코어라는 변수 이름으로 새로운 변수를 선언할 것이다를 알리는 키워드래요. 그러니까 바를 쓰고 뒤에 변수 이름을 쓰면 이 스코어라는 변수를 우리가 생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 스코어로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냐?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메모리 셀이 있죠. 자, 바 스코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일단 합니다. 확보를 해서 여기에 메모리 주소와 스코어라는 변수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요 안에, 메모리 안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undefined라는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undefined라는 이제 값이 할당이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 요 값, 요 메모리 셀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죠. 이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주소와 변수를 연결을 한다. 요까지가 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지니에서 저절로 undefined라는 값, 요것도 값이에요. 3, 10 이런 것처럼 undefined라는 값을 이제 초기화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일단은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가는구나. undefined 말처럼 이제 define 되진 않았다. 정의되지 않은 어떤 값이라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가 선언만 했지 어떤 값을 넣지 않았으니까 undefined라는 값이 의미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 키워드를 사용한 변수 선언은 41쪽을 보면 이제 이 undefined라는 값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서. 자, 이 선언 단계와 초기화 단계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변수 선언을 다음과 같은 두 단계에 거쳐서 수행한다. 일단 선언 단계, 변수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 스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기화 단계, undefined라는 값을 저절로 알아서 지들이 집어넣습니다. 예, 암묵적으로 undefined라는 값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이라는 단어도 이제 뒤에서 나올 테니까 일단 그 정도로 알아둡시다. 그래서 일단 초기화라는 게 뭐냐? 바로 변수가 선언된 이후에 최초로 값이 들어가는 것, 할당된다는 건 이 메모리 공간에 값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걸 초기화라고 하는데, 일단 암묵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에선 이 변수가 선언되자마자 바로 이게 들어간대요. undefined라는 값이 바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undefined도 값입니다. 이것도 어느 하나의 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키워드는 이제 초기화를 암묵적으로 지들이 undefined라는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나올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언이 필요하죠. 바 스코어라고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스코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score is not defined라고 뜨게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레퍼런스 에러네요. 아까 제가 레퍼런스 참조죠. 참조 에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까 제가 참조가 뭐라 그랬죠? 요 메모리상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이 메모리상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이 스코어라는 변수를 우리가 지금 선언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가져와? 애초에 스코어라는 변수가 이 메모리 공간에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조 에러,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의 실행 시점과 변수 호이스팅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호이스팅, 이게 let const가 나오게 된 계기인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고. 자, 콘솔 로그 스코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해 봅시다. 스코어라는 변수를 선언해 봅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저희가 스코어라고 했을 때 이 score is not define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콘솔 로그를 찍은 다음에 이 바 스코어를 하면, 일단은 이 책을 읽어봅시다. 42쪽.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 콘솔 로그, 즉 콘솔 로그가 뭔지는 이제 그 1에서 3장에 1, 2, 3장에서 이제 다뤘으니까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변수가 선언이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요 스코어에는 어떤 값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스코어 자체에 애초에 스코어라는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왜냐면 선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에러가 떠야 됩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저장을 안 했네요. 다시. 근데 undefined가 뜹니다. 자, 이거 리절트 지우고 다시 볼게요.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undefined가 뜹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undefined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한 이후에 자동으로 undefined라는 값이 이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변수가 선언한 이후에 undefined 값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변수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그 뒤에 선언했죠. undefined가 떴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변수 선언이 소스 코드가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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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시점, 이걸 런타임이라고 한대요. 이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먼저 실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한 줄 한 줄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변수 선언이 먼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 선언이 먼저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마이트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되진 않지만 이렇게 실행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undefined가 뜨죠. 이걸 변수 호이스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원래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소스 코드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소스 코드, 이 코드들을 한 줄씩 실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소스 코드 평가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 평가 과정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변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선언문, 변수 선언문, 함수 선언문 등을 소스 코드에서 먼저 찾아내서 그거 먼저 이제 실행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선언문을 먼저 실행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한 줄씩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ndefined가 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변수 선언이 이 소스 코드 어디에 있든 간에 먼저 실행이 되죠. 왜냐 런타임 이전 단계에 선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변수 선언이. 그래서 undefined가 출력이 된다. 이것을 변수 호이스팅이라는 게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린 것처럼 동작한다라고 해서 변수 호이스팅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렛과 콘스트가 나오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변수 선언뿐만 아니라 let, const, function, class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선언하는 모든 식별자, 모든 변수는 다 호이스팅이 된대요. 모든 선언문은 런타임 이전 단계, 한 줄씩 실행되는 거 이전 단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값의 할당을 볼까요?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score 변수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할당한다는 것, 즉 아니 값을 할당한다는 것은 요 메모리 공간에 지금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놨죠. 확보를 해놨고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할당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공간에. 그래서 어떻게 할당을 하냐? 스코어는 80이라는 값을 넣어볼까요? 그럼 스코어 이 변수가 가리키는 요 메모리 주소 안에 8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한 줄로 스코어는 80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동작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 변수 선언이 있고 변수 할당이 있죠. 이 두 개는 이제 다른 단계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변수 선언은 런타임 이전에 실행이 되고 변수 할당은 런타임 과정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 선언은 런타임 이전에 먼저 실행되지만 값의 할당은 런타임에 실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코어 하고 스코어는 80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에 콘솔 로그를 찍고 이거 지울게요. 콘솔 로그를 찍고 여기에도 콘솔 로그를 찍으면 어떤 값이 나오냐? 여기에는 undefined, 여기에는 80이 뜹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호이스팅, 즉 런타임 이전 단계, 런타임 이전에 이제 이 바스코라는 것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먼저 해놓고요. 메모리 공간을 먼저 확보해놓고 이 주소와 스코어라는 변수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 메모리 공간 안에 일단 undefined가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자동으로 이 값이 할당돼요. undefined라는 값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이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콘솔 로그 스코어 했을 땐 당연히 undefined가 뜨고 그 다음에 스코어 안에 8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80이라는 값이 다시 할당이 되고 여기서 왜 제가 다른 메모리 주소로 했는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80이라는 값이 다시 할당이 되고 이 스코어죠. 요 80이라는 값을 이제 출력을 하니까 여기에는 8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재할당이라고 해요. 먼저 다른 이전의 값이 있었는데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것을 재할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할당을 할 때 요 똑같은 메모리 공간에 이 이전의 undefined를 지워버리고 8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냅두고 새로운 공간을 또 다시 확보를 해서 여기 안에 80이라는 값을 넣고 요거랑 다른 메모리 주소겠죠. 위쪽에 이거랑 다른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그거와 이 스코어라는 변수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메모리 주소 80, 이 메모리 안에 80이라는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값을 재할당할 때는 기존의 메모리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다시 변수가 연결이 돼서 메모리 주소에
이렇게 8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제 4번 있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4-10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80이 뜹니다. 볼까요? 80이 뜨죠. 여긴가 요거를 물어봤어요. 책에서. 왜 80이 뜨는지 다시 봅시다. 자, 이거를 더러우니까 지우고 자, 보면 메모리 주소 공간 있고 주소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호이스팅 되죠? 일단은 런타임 이전에 이 변수 선언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럼 스코어라는 변수와 이 주소가 연결이 돼서 이 메모리 공간을 일단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undefined가 일단 들어가겠죠. undefined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런타임이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코드를 한 줄씩 띄울 겁니다. 그럼 콘솔 로그 스코어 하니까 스코어는 undefined가죠. 지금 undefined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80이 할당돼요. 다시 새로운 공간에 80이 할당되고 스코어라는 변수 이름이 이 주소 이거랑 다른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 할당이 돼서 80이 연결이 돼서 8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콘솔 로그 했을 땐 80이 뜨죠. 그렇기 때문에 80이 정답입니다. 네, 재할당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다루는데 45쪽에 아까 말했듯이 이 기존의 메모리 공간에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다시 확보해서 그 안에 재할당을 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기존의 건 어떡하냐? 이 기존의 거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됩니다. 가비지 즉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을 이제 가비지 콜렉터라는 애가 이제 언제 이것을 지워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 가비지 콜렉터라는 애가 요 이전의 메모리 주소를 다시 싹 지워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비워놓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것을 managed 언어와 unmanaged 언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쪽. 그다음에 식별자 네이밍 규칙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근데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식별자는 특수 문자를 제외한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 달러를 포함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보단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거는 변수 이름을 쓸 수 있구나. 이거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구나. 이런 거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길었는데 이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되게 이제 중요한 설명이라 조금 제가 길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4장 변수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